본격 의학협업 토크, 약에 관한 모든 이야기 강약중강약 시즌3. 아, 안녕하세요. 강약중강약 시즌 3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강약중강약이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황 약사가 지금은 저기 머나먼 캐나다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이거를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요새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황 약사 말로는 오래된 기술인데 제가 컴맹이라 몰랐었던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좋아진 기술에 힘입어서 강약중강약 시즌 3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강약중강약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황 약사랑 저랑 둘이서 진행하던 강약중강약에 지금 가운데 한 분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의사를 맡고 있는 정혜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황 약사는 멀리 캐나다에서 약사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분이 계신데, 저희 앞으로 진행과 편집과 유튜브 업로드와 많은 것들을 맡아주실 저희의 뭐라 그러죠? 팀장님, 편집자님입니다.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승훈입니다. 편집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승우님이 저희의 편집을 도와주실 건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매와 관련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똑똑이라고. 그 치매 관련 유튜브 똑똑에서도 현재 편집을 맡아주고 계시는 신승훈님입니다. 황 약사도 자기소개 할 거야? 제가 자기소개가 필요한가요? 황 약사는 현재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워낙 그 욕쟁이로 유명했는데 캐나다 가서 한국어로 열심히 욕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이게 욕보다는 이제 음, 시니컬하게 비꼬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음. 이게 영어가 많이 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영어가 자꾸 늘어가지고, 좀 그래. 아,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근황. 뭐 하고 있는지. 근황 애 키우고 있죠. 그러게요. 6개월 된 아이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가 음, 매우 커서 힘들다고.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등치 큰 애기를 키우려니까 몸이 나와나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운동하세요, 운동. 엄마 아빠가 운동을 좀 해야 돼. 좀, 이 운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가 너무 이게 눈밭이라 가지고 아, 좀 그, 운동 안 하는 사람들 핑계가 다 있어. 그 며칠 전에 월드컵 북중미 예선을 하는데 예. 이제 캐나다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축구 대표팀이 있어요. 어느 나라는. 근데 얘들이 이제 멕시코가 축구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할 음, 때도 음. 옛날에 개구리 점프 하던 그런 놈도 있고 멕시코가 좀 축구로 유명한 나라니. 얘들이 캐나다 팀한테 졌습니다. 왜요? 예선에서. 캐나다에서 아니, 했나? 11월에 눈이 10cm 쌓여있는 축구장에 멕시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축구를 하니까 그 멕시코 따뜻한 데 살던 애들이 그걸 버티겠냐고 벌벌 떨면서 축구를 하니까 캐나다한테 지지. 그래서 다들 이거 홈코트 음, 어드밴티지가 너무한 거 아니냐. 어, 눈밭에 갖다 놓고 지금 애들을, 멕시코 애들을 데려다 축구를 그런 거잖아. 중동 애들을 데려다가 12월 달에 음, 평양 같은 데서 축구를 하면은 걔들이 뛸 수 있을까? 완전 그 느낌인데? 이 운동을 할 수가 음. 없어요. 이제. 핑계가 아니라 진짜 못합니다. 아, 실내에서 하세요, 실내에서. 네, 진짜 의사로서 충고하는데 운동하셔야 됩니다. 실내 집합 금지, 인원수 제한, 아시다시피 QR 코드 찍고 들어가고, 아무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십시오. 캐나다도 그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있죠. 드디어 QR코드? 얘들이, 드디어 QR코드를 만들었어. 오, 우와. 오. 어, QR코드를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면 바코드 스캐너로 찍어. 아, 드디어 만들었어. QR코드를 들고 다녀요? 네.
그러면 남의 거 들고 다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분증이랑 같이 제시해야 돼. 뭐야? 우리는 그게 그 15초마다 재생성되거든요. 개인정보. 그런 얘기 하지 마. 거긴 테크놀로지의 한국이잖아. 종이에 출력된 QR코드를 들고 다닌다. 아니, 나랑 같이 일하는 약사 중에 자메이카에서 이민 오신 분이 있어요. 음, 근데 이분이 이제 남한, 북한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인데 많죠, 많죠. 계속 이쪽에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어, 야, 자메이카는 레게로 유명한데 한국은 뭘로 유명하냐고 나한테 어, 물어보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지. 선생님 핸드폰 뭐예요? 갤럭시. 뭐,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하면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하면 한국. 그렇구나. 여기 캐나다에서 살아서 좀 약간 무감각한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한국이라 그러는 사우스 코리아라 그러는 테크놀로지로 통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튼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앞에 근황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역시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강약 중강약 시즌 3의 첫 토픽은 저희가 코로나 백신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에서는 정식 명칭이고 지금 국제적으로는 코비드 19이죠. 네, 코비드 19.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막 섞어서 쓸 텐데 그거는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백신의 종류가 지금 크게 나누어져서 세 가지 백신이 지금 현재 유통이 되고 두 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죠. 유통은.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네 가지 백신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노바백스는 지금 허가가 아직 안 나서 얘기와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니, 백신이죠. 백신 종류 이거 말고 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 백신도 있잖아. 사백신. 사이노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사용되는 백신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뭐 중국이랑 러시아 쪽도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유통되는 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벡터 백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mRNA 백신은 이게 좀 그 구조를 이해해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몸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에서 어떤 그 명령을 보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전자에 있는 암호를 실제로 단백질로 만드는 과정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메신저 RNA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RNA 백신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 그 메신저 RNA가 구성이 돼 있고 구성된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그 코로나 껍데기에 있는 그 특정한 성분을 만들어내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메신저 RNA는 일종의 레시피, 요리 레시피 같은 거고 그 레시피가 들어가서 코로나 껍데기에 있는 뭐 그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명령하는 그런 전달해주는 그런 체계죠.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정글이랑 탑이 같이 로밍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전령을 먹어가지고 이 전령을 이제 상대편 미드 타워 같은데 풀어놓으면은 이게 이제 타워를 부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 말이야? 난 전혀 못 알아들었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메신저가 전령이라서 이제 전령을 풀어서 상대편 타워를 파괴한다. 뭐 이런 개념 맞지 않나? 이게 백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령은 전령인데 전령이 이제 상대방 탑을 파괴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서 코로나의 특정 성분을 만들어내게 해서 코로나가 들어온 척하는 거죠. 들어온 척해서 코로나가 만약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된 상황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그거에 대응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항원을 만들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거고, 파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런 mRNA 백신이고,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는 벡터 백신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바이러스, 침팬치 아데노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침팬치한테는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그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을 심어서 우리 몸에 이제 넣어준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코로나19가 들어온 것처럼 인식을 하지만 결국에 아데노바이러스 껍데기랑 싸워서 그거를 학습해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준비된 자세로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 두 가지 백신에 대해서 지금 뭐 mRNA 백신이랑 벡터 백신 중에 지금 한국에서는 사실은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거의 종료된 거나 다름이 없어서 파이자랑 모더나 위주로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접종 대상자가 이제 접종을 많이 완료했기 때문에 12에서 18세 이제 청소년들이랑 임신부 접종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접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 5에서 11세 접종도 미국에선 승인이 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조만간 아마 좀 따라가지 않을까. 캐나다는 아직 안 하죠? 아직 곧 발표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5살이 왜 중요하냐면 음.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런데 이제 백신을 약국에서 놓는다 했잖아요. 음. 약국에서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최저 연령이 5세. 5세 밑으로는 이제 저기 소아과나 저기 보건소 간호사들이 접종을 하고 5세 이상부터는 약국에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는 왜 5세가 기준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5세 접종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약국에 사탕이랑 저기 뽀로로 아니지. 저기 마블 엘사 저 밴드를 이제 잔뜩 갖다 놓고 그거 발주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 애들 이제 주사를 맞추려면은 사탕도 하나 줘줘야 되고 또 한 30분 우는 거 달래기도 해야 되고 요새는 그래서 이제 밴드를 이제 마블 밴드, 뭐 인크레더블 밴드,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5개 보여준 다음에 네가 하나 골라라 했는데 남자애가 엘사 뽑으면 표정이 안 좋고 뭐 요새 그러고 앉았거든 약국에서 독감 접종하면서. 우리도 자꾸 뽀로로 밴드 찾아요, 애들이. 근데 더 웃긴 애들이 거는 찾아온 아이지 어른들도 성인들이 성인들이 자꾸 뽀로로 밴드 없냐고 찾아. 아니 가끔 가다가 내가 이제 밴드를 모르고 집었는데 네. 펴보면 막 엘사 그림이 있는 거를 좀 근육질 아저씨가 이제 엘사 밴드 옆에서 딸내미가 웃고 막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무튼 소아 백신 접종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탕과 뽀로로 밴드의 수급량이 아닌가. 진짜 이게 접종 밴드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귀여운 이름 없는 캐릭터 밴드들도 있고 무지 밴드 있고 뽀로로 밴드가 있는데, 뽀로로 밴드가 우리 보통 이렇게 롤밴드 있잖아요. 롤밴드로 돼 있으면 떠서 쓰기가 되게 편한데 뽀로로 밴드가 롤밴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떼어서 쓰는 방식이 우리 데일밴드처럼 양면을 이렇게 밑에 거를 뜯어야 돼서 접종할 때 되게 귀찮아요, 이게. 나도 롤밴드, 지금 그 귀찮은 걸 하고 있다니까 롤밴드가 그래? 없어가지고. 롤밴드는 진짜 편한데, 뽀로로 밴드가 인기는 많은데 롤밴드가 아니어서 이게 쓰기가 상당히 귀찮더라고. 그래서 지금 뽀로로 밴드를 갖다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접종의 가장 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뽀로로 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백신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효과가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많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 아무래도 백신의 부작용이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백신을 맞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는 거의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보다는 많이들 관심 있어 하는 게 이제 mRNA 백신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이 묻는 게 화이자랑 모더나 중에 누가 더 부작용이 심하냐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거기도 선택할 그게 수 있나?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는데 화이자랑 모더나랑 당장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점은
화이자는 0.3ml고 모더나는 0.5ml라는 건데. 맞을 때 양이 많으면 조금 더 아파요. 네, 그런 맞아요.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근육 안에다가 어떤 액체를 넣는 건데 주사라는 게 아픈 이유가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 찔른 다음에 그 용액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볼륨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 조직을 쫙 눌러서 이제 이렇게 벌리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통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이자가 요새 그걸 왜 느끼냐면은 음, 저기 델라테스토일,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주사 같은 거를 1ml 막 이렇게 근육 주사로 처방 가서 음, 맞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게 음,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그런 용액인데 음, 이거 이렇게 막 눌러도 잘 안 들어가는데 그걸 1ml를 음, 넣는데 진짜 음, 세워라 내워라 한참 걸리는 거야. 음, 음. 근데 그렇다고 저거 잘 안 들어간다고 21게이지짜리 바늘 이런 거 쓰면 엄청 아프잖아. 음, 근데 25게이지짜리 바늘 써가지고 이걸 밀어 넣으려면 세워라 내워라는 거야. 음, 나는 그래도 힘이라도 있지. 힘 없는 사람이 하다가 그 바늘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 음. 그거를 넣으면서 내가 느낀 게 야, 이건 무조건 적게 넣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지.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백신은 이제 작을수록 맞기가 편해요, 양이. 그걸 못 맞춰. 왜냐면 그 얘기를 왜 느꼈냐면 모더나 부스터샷 할 때 음, 이제 뭐 반만 넣는다는 음, 얘기를 해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음, 아니 그럼 처음부터 반만 넣게 만들지 왜 0.5mm로 만들어가지고 뭐. 아니, 근데 일단 이렇게 뭐 용량이 화이자는 지금 0.3ml를 놓게 돼 있고 모더나는 0.5ml를 놓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백신의 유효 성분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화이자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0.3ml 안에 그 mRNA가 3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 모더나는 0.5ml 안에 100 마이크로그램의 그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접종하는 볼륨의 차이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차이가 커서 모더나 접종이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작용도 초반에 생기는 경증 부작용이라 그래서 뭐 발열이 생기거나 두통, 오한, 몸살 이런 것들도 모더나 접종이 실제로도 더 많고 더 통계적으로도 더 많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3의 화이자를 맞는 것과 0.5의 모더나를 맞는 게 볼륨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30 마이크로그램과 100 마이크로그램의 차이가 있어서 모더나가 훨씬 그 아무래도 유효 성분이 더 많이 있어서 경증 부작용도 더 많다. 우리 그런데 왜 이거 업자분들 학교 다닐 때 들어보고 졸업하고서 못 들었을 얘기인데 뭐 음. 에피카시란 말이 있고 포턴시란 말이 있잖아. 아, 너무 왠지 그건 것 오래됐습니다. 같아. 그러니까 이게 업자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한 번 보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그게 왜, 뭐, 이런 느낌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피카시는 효과가 이제 좋냐 나쁘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데 포턴시는 같은 효과를 내는데 얼마만큼 적은 양으로 뭐 얼마만큼 음, 많은 양으로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음. 보기에 이거 그건데 이거 어느 교수가 시험에 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같은 30 마이크로그램의 양의 화이자랑 모더나를 비교한다면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30과 100 정도의 양의 차이기 때문에 모더나가 훨씬 그 뭐지 작용도 강하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강하다인데 되게 좀 재밌는 통계는 중증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다들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괜찮아지면 오케이. 근데 막 내가 중증 부작용이 걸려서 문제가 되면 어떡하냐. 한국 같은 경우는 화이자 접종하고 심근염 생긴 친구가 한 명 이제 그 사망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훨씬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를 사망을 해서 예민해진 게 아니라 사망을 했는데 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뭐 박이실 수 없어서 보상을 하네 못하네 아, 뭐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여튼 그것은 백신과의 관계가 입증이 됐을걸요. 그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로 그거는 인정된 사례가 한 건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 백신 맞고 심근염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의심된다 그래갖고 병원에 오는 것 중에 실제로 진단되는 경우는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한 20-30%? 지금 그 신고 건수랑 진단 건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되는데 일단은 중증 부작용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신기하게도 화이자가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화이자 자체가 N수가 더 큰 거 아닐까? 아니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아, 화이자가 N수가 보정을 했을 때, 더 커서 요 밑에 조금 써놓긴 했는데 10월 달 기준 통계기는 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심근염, 심낭염이 56명 정도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 7명 정도 이제 진단이 됐고 실제 화이자 같은 경우 연령대가 되게 무관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지금 50세 이상의 여자에서만 발생이 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요게 전체 인구 대비로 했을 때 그 전체 화이자 접종이 많기도 했지만 그거를 통계적으로 전환을 하면 인구 대비로 100만 명당 화이자는 한 1.6명 수준이고 모더나는 0.8명 수준인 거라 경증 부작용은 모더나가 훨씬 많고 그런데 중증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화이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와서 이게 왜 그런지 아직 사실 심근염, 심낭염의 기전도 왜 그런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래서 심근염, 심낭염이 이제 이 mRNA 백신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지식백과 링크를 걸어놨지만 잠깐만. 왜 2차 때 부작용이 더 심한데? 아, 나도 왜냐면 실제로 어,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어, 1차 때 무슨 부작용이 있었어요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그냥 팔이 좀 뭐 어, 아리다 뭐 이런 거만 얘기하는데 어, 항상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당신도 알다시피 2차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음, 얘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그게 아스트라를 놓을 때는 반대란 말이지. 아스트라를 맞아요, 놓을 때는 맞아요. 1차 때 어, 부작용이 많고 2차 때 보통 백신이 그렇듯이 2차 음, 때는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을 음, 하는데 mRNA 백신을 얘기할 때는 음, 2차 때 더 심할 거라고 음, 얘기를 해주는데 음, 이게 나는 케이스 리포트가 그래서 그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음. 실제로도 그런가? 실제로 2차 때가 부작용이 훨씬 더 레포트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유가 1차 뭘까? 때보다.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사실 몇 가지 없는데, 제일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껍데기를 쓰는데, 우리가 살면서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이 됐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백신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그 아데노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던 경험을 살려서 들어오자마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확 반응을 해가지고 전쟁이 바로 일어나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통에 열도 나고 몸살도 나고 막 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2차 접종을 맞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던 경험으로 그냥 수월하게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때 처음 보는 바이러스 성향이어서 이제 면역 체계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맞이하고 뭐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되다가 2차 접종이 들어왔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미리 준비된 아군들이 있어서 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저 음. 1차로 전령을 먹어서 타워에 풀었을 때는 그걸 괜찮은데 막 분석하고 막 우리가 2차 전령까지 뺏기면은 게임이 넘어가지. 그렇지. 전령을 2개 뺏기면은 게임이 넘어가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령까지 뺏기면 안 된다. 오케이, 1차 오케이. 때보다 2차 때가 심한 게 일반적인데 가끔 1차 때 접종하고 호되게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2차가 그런 사람들은 또 수월하게 지나가요. 예, 흔하진 않아요. 코로나를 알았기 때문에 백신 부스터처럼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던데. 그 설이 지금 커요. 그래서 어,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알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로 지나간 경우에 mRNA 백신을 1차 맞았을 때 호되게 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환자한테 이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을 설명을 하면은, 사실 제가 코로나를 걸려봤어가지고요. 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얘기하는 음, 사람들이. 그 어, 사람은
그 사람은 1차가 아니라 2차인 거잖아. 지금 몸에서 어, 반응하기는. 그러니까요. 그, 왠지 뭐 맞았어요? 파이자. 화이자 2개? 아, 그렇지. 파이자 2개 맞으라고 합니다. 보통. 어,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2번. 2차 때 심했어요, 그러면? 화이자? 나는 별로 뭐 없었는데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서 뭐 독감 백신 맞은 거랑 음, 비슷했는데 음, 모더나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고 음, 근데 내가 모더나를 놨는데 팔이 저리고 여기서 소암이라고 이제 보통 팔이 음. 우리말로 뭐라고 하니 팔이 저리고 아프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렇죠. 근육통. 뭐 이렇게. 팔에 스웰링 생긴다는 사람들은 모더나에서 거의 많이 봤어. 이제 음, 붓더라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보통 모더나였어. 뭐 내가 놓은 사람이 뭐 절대적으로 많고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음, 석 달 동안 나 혼자서 주사를 다 놓다 보니까 1차, 2차를 내가 다 놓는 경우가 음, 생기는데 나는 저 사람을 기억 못하네. 저 사람은 나를 기억하거든. 음, 음, 웬 중국인이 나한테 주사를 놔주더라. 뭐 그런데 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러고는 이제, 야, 너 주사 놓는 기술이 많이 늘었네. 하나도 안 아프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아, 승우님은 얀센 맞았잖아요. 네. 얀센 맞았을 때 어땠어요? 저는 뭐 아무 느낌 없어가지고 어, 그냥 그래서 부스터를 다음날 맞았거든요, 승우님이 지금. 모더나? 오더나 맞고 어땠어요? 또 아무 느낌 없었어요. 어, 신기하네.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 별 느낌 없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그러던데. 아, 모더나 화이자. 내가 욕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말을 하면 이게 네, 욕처럼 들리는 거야. 근데 이걸 음. 영어로도 하고 있다니까 지금. 모더나 화이자의 그 경증,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붓고 아프고 팔을 들 수가 없어요, 뭐 머리가 아파요, 뭐 이렇게 뭐 오한이 생겨요, 열이 나요, 이런 것들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이 그냥 전체적으로 경증 부작용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증 부작용도 심근염, 심낭염 얘기를 하지만 그것들도 대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거라서 빨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심근염, 심낭염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심근은 심장에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이제 혈액을 짜내는 기관인데, 심근에 염증이 생기니까, 심장이 혈액을 짜내는 과정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심근염이 생기면 뭐, 왼쪽 가슴이 아픈 흉통도 있지만, 전체적인 피로감이나 뭐, 쇠약감, 그리고 그러니까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전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니까 심장과 심막 사이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의 특징이 뭐냐면 늑막, 뭐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던가 복막, 뭐 배를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던가 심낭, 그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던가 이런 질환들의 특징은 우리가 좀 움직이거나 자극이 될 때 그 막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심낭염은 물론 흉통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뭐 또 눕거나 이럴 때 통증이 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불편함이 좀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심근염은 그 심장 자체 근육의 염증, 심낭염은 원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염증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심근염, 심낭염 다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 이후에 생기는 심근염, 심낭염은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래서 저희가 백신 이후에 뭐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좀 잘 자고 타이레놀 먹고 버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병원에 꼭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흉통,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뭐 숨이 차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이것도 이렇게 뭐 중증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이슈 음, 때문에 그 모더나 접종 제한이 한국에서도 좀 생기기는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20대 모더나 접종 제한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번 주부터 접종을 20대에는 모더나 접종을 하지 말자.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아직은 모더나 접종에 의한 심낭염이 많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지금 접종 제한을 하게 된 거고요. 모더나 접종 같은 경우 그래서 1차 때 모더나를 맞은 20대의 경우 2차 때는 화이자로 지금은 교차 접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병원에서도 지침을 우리가 매일매일 메일로 받는데 하루에 보건소에서 받는 메일이 한 평균 한 일곱 통 정도 돼요. 예, 그거를 바로바로 받아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20대인데 모더나로 1차를 맞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화이자로 2차 접종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원해도 모더나로 2차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지침이 그렇게 바뀌어서 아마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좀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왜 생긴다는 거, 이와 함께 분석이 음, 시기상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음, 지침 나오는 대로 뭐 하는데, 지침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우리 막 보건소 메일이 하루에 한 7, 8개씩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누구도 네, 모르는 거라, 컨트롤 타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라서, 모든 메일 사실 앞에 막 필독, 중요, 숙지 막 이런 거 이렇게 사실 붙여갖고 뭐 오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음, 환자가 우리한테 클레임을 한다고 해서 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이게. 그치. 뒤에 접종 시 곤란한 점 얘기는 다시 하고 너무 많아 접종 시 곤란한 점. 자, 그, 이제 그 심근형, 심낭염 얘기하면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이제 백신하고 이제 타이레놀 먹잖아요. 타이레놀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건 아니고 백신을 하고 몸살 기운이 있거나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으면 정 힘들면 타이레놀을 드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이슈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심근염, 신낭염을 예방하는 데에는 엔세이드, 그러니까 이부프로펜 계열이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심낭염이나 심근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염증을 조절하는 소염 역할을 하는 아, 이부프로펜 계열을 처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 어떤 뭔 소리야. mRNA 백신을 맞고 나서는 브루펜을 먹는 게 더 낫다라까지 와전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오시는 분들 중에 심근염, 심낭염 걸릴 걸 예방하기 위해선 브루펜이 더 낫더라고 하던데요.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유튜브나 막 이런 곳을 통해서 와전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백신 이후에는 약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의 뭐 그런 통증들 열이 나고 그래서 통증 해열제가 필요한 경우에 타이레놀을 더 권장하는 이유는 브루펜, 이부프로펜, 뭐 나프록센 무슨 그래서 엔세이드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계열의 약들보다 타이레놀 계열의 약이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덜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타이레놀을 더 권하는 거지. 아니, 타이레놀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음, 엔세이드, 아무 엔세이드나 딱 처음 음, 펼쳐가지고 설명서 읽어보면은, 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부작용이라 그러면서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엔세이드가 나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타이레놀부터 드세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음, 하트페일리어 같은 거는 뭐 이자스베이션 한다거나 뭐 많잖아. 음, 뭐 고혈압 음, 환자도 가능하면 엔세이드 먹지 음. 말라 그러고. 근데 에, 심장에 질환이 생겼는데 엔세이드를 먼저 먹으라는 말을 도대체 아, 이게 누가 그런 거. 정리하자면, 그래서 항체 형성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따지면은, 어, 엔세이드가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타이레놀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타이레놀은 소아 백신과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타이레놀 역시 항체 형성에 그 영향을 미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열이 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이왕 먹는다면은 엔세이드보다는 타이레놀을 권한다가 맞는 거고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엔세이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심근염이나 심낭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과에서 실제로 엔세이드를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사가 이제 이것이 더 낫다라고 상황상 판단한 거니까 그거는 처방에 따르시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심근염이나 심낭염도 카디오바스큘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잖아. 그렇긴 물론 하죠. 이디오파식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치, 그리고 그치. 그렇게 엔세이드 쓰는 경우도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무 아파하는데 너무 센 진통제를 쓰면은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 쓰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거라도 먹자라고 해서 보통 그래 약하니까 뭐 애드빌을 처방하는 거지. 애드빌이 좋아서 그렇게 처방하는 게 아니잖아. 네, 비록 그리고 그게 사실 비처방약이긴 해도 근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엔세이드 계열이 지금 mRNA 백신의 부작용을 막는데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니까 그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리고 타이레놀에 대해 오해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토픽으로 한번 다뤄볼 수도 있지만 타이레놀이 진통 해열 기능이 있고 엔세이드는 진통 해열 소염 기능이 있다. 이렇게 다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타이레놀 같은 경우 소염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없지 않다라는 게 요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염 기능이 사실은 항체 형성을 방해하거나 뭐 이런 거에 핵심적인 과정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뭐 타이레놀도 항체 형성을 완전히 건드리지 않는 건 아니니까 타이레놀이라고 해서 막 너무 그냥 참을 만한데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1차 접종하고 처음에 한 6시간 정도는 견딜 수 있으면 굳이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노바백스가 나온다 만다 얘기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있었고 실제 SK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를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 땅에 노바백스는 있어요. 생산된 제품이. 근데 허가가 나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겠지만 지금 일단 노바백스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저희 댓글창에 쭉 설명을 해놨지만 노바백스는 기존에 저희 이제 비형 간염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있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다. 그래서 부작용이 매우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허가가 안 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통적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전할 거라고 기대되는 기대된다. 백신이면은 시노백은 시노팜이랑 그거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너의 중두법과 똑같은 백신인데 그게 더 안전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만해. 그래서 여튼 안전성에서는 노바백스가 가장 좀 기대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왜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왜 허가가 안 돼? 효과를 입증을 해야 허가가 나지. 그래서 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는 노바백스 회사 자체가 이제 미국의 회사인데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여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의 승인을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 임상 3상의 결과도 뭐 나쁘지 않고 잘 나오고는 있지만 허가 과정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소문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더나는 모더나도 모더나도 되게 작은 회사였지. 똑같이 콩할 만한 회사인데 네. 그 모더나는 정부 지원금 그만큼 받아가지고 그 정부 지원금은 잔뜩 받아놓고 특허는 지들끼리만 받겠다고 해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로비력의 차이란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근데 미국에선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로비력이? 잠깐만 혹시 모더나 회장은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나왔는데 뭐 저기 얘 노바백스 회장은 저 그런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글쎄, 그건 모르겠고, 모더나는 백신 아니어도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지금 한창 이제 크고 있는 신흥 제약회사잖아요. 그런데 노바백스는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도 투자나 뭐 이런 주목받는 거나 이런 이슈에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음, 스탠리 그 음, 프레지던트 앤 CEO 잠깐만 내가 지금
링크드인을 보고 있는데 음. 잠깐만 있어봐. 이 사람이 에듀케이션, 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스쿨 오브 비즈니스 음.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미국이잖아. 편집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거. 스티븐 방셀. 잠깐만. 모더나 회장 이름은 스티븐 방셀이라는데 음. 이 사람은 맥길이랑 MIT를 졸업했대잖아. 차이가 여기서 있는 거 아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여기 왜 이러니? 또 학벌이 꽤 중요하군요. 차이는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노바백스와 모더나사의 차이는 저희가 좀 나중에 찾아보면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노바백스는 아직은 허가가 나지 않아서 레디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상황이고요. 뭐 노바백스가 승인이 나면 아마도 내년에 부스터 접종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내년에 있을 뭐 추가 접종이 당연히 있겠죠. 내년에도 있을 것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기대는 한 2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고. 그치, 기대는 계속 되고 있었죠. 그리고 노바백스의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던데 주가 띄우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대하는 게 노바백스가 그 기존의 독감 접종이랑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와 독감의 그 이제 뭐죠? 그 혼합 백신 동시에 이거 두 가지를 다 예방해 줄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또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노바백스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만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트를 치려면은 올해 독감 접종 시작하는 10월 달에는 노바백스가 맞아요. 판매를 시작했어야 이게 맞아요. 이게 한 번만 맞으면 좋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얀센처럼 한 번만 맞는 백신일까? 독감 백신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얘는 두 번, 세 번 맞아야 되면은 복합 백신 하나 맞고 얘 단독 백신 또 하나 맞고 그럼 약국에서는 재고 관리만 2배로 해야 되는 건데 뭐하러 이거를 그렇게 해? 왜 그걸 기대한다는 거야? 주식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왜 장점인데 그냥 주사기 2개 갖다 놓고 지금 독감 백신 접종할 때 파이자랑 독감이랑 여기서는 동시 접종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팔에 파이자 놓고 오른쪽 팔에 독감 놓으면 그만인데 그치. 그럼 얘는 만약에 독감이랑 노바백스를 같이 하는데 노바백스를 만약에 2번이나 3번 맞아야 되는 백신이면은 독감이랑 같이 있는 버전이랑 코로나만 있는 버전이랑 노바백스 위드 독감, 노바백스 단독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서 두 종류를 따로 꺼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달라지? 재고 관리만 2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장점인 거죠? 근데 재고 관리 얘기해서 참 나온 얘기지만 재고 진짜 관리하기 지금 난감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합시다. 맞아요. 하여튼 노바백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성한데 아직 못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또 이제 부스터 접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고위험군에 대해서 부스터를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이랑 얀센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접종을 하고 있는데 부스터는 현재 파이자랑 모더나 백신으로만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얀센을 1차로 맞은 사람들이 얀센 추가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얀센을 부스터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얀센 접종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서 원하에도 맞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은 그냥 화이자랑 모더나로만 부스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캐나다도 지금 부스터 하고 있죠?
캐나다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네. 아, 한국에서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는가만 얘기를 음, 하자고. 다른 나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느냐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음, 여기서는 이제 하라 그러면은 저기 헬스케어 워커 이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그냥 음, 먼저 하고 있고 음,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내가 이게 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노바백스 아까 얘기했었지만 음. 저는 사실상 이게 나중 되면 독감 백신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부스터라고 부르는데 뭐 서드 도즈인지 부스터인지 뭐 용어는 좀 헷갈리긴 한데 그게 음, 아니라 이제 6개월마다 내지 아니면 뭐 좀 개선을 해서 1년마다 맞아야 되는 독감 백신이 되는 게 아닌가. 음, 그 실제로 어떤 나라들은 예전에는 왜 백신 2번째까지 맞고 2주 지나면은 백신 접종 완료라고 인증서를 내주던 나라가 그 음, 인증서를 폐기하고 님 이제 3번째 백신 도즈 음, 맞으셔야 돼요. 3번째를 음, 맞아야 다시 컴플리션을 내줘요. 뭐 이런 음. 식으로 지금 정책을 바꾸는 나라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바꿀까 고민하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독감 음, 백신을 매년 맞는 것처럼 음, 6개월마다 내지 1년마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음, 그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계속 맞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 부스터 접종으로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를 하고 있는데 어, 노바백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백신이 새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독감 백신처럼 다양한 종류들이 유통돼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어, 얘기 봐서는 mRNA 백신은 그게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모더나 같은 음, 경우도 수급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저 여기 같은 음,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모더나가 이제 생산 캐파가 안 따라오는 거야. 화이자야 뭐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니까. 음, 근데 이 방식으로 다른 백신을 개발하려는 나라들이 없고 뭐 음, 지적재산권을 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이자 음, 안 된다 그러고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음, 노바백스 같은 스타일은 아까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음, 저런 류의 백신은 왜 다른 독감 백신이라든가 뭐 가다실이라든가 이런 음, 백신에서 다 하던 방식이라 음. 만약에 노바백스가 허가가 난다 그러면은 수두룩 빽빽한 회사들이 맞아요. 이 방식의 백신을 어, 개발하고서 이제 6개월 내지 1년마다 독감 백신처럼 맞아야 되는 백신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부스터 전용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 1년에 한 번 독감과 코비드 부스터를 요거 하나로 이제 땡 하는 음, 그런 음, 상품을 다양한 회사들이 개발을 하지 음, 않을까. 만약에 노바백스가 혀를 음, 뚫어 놓는다면. 음, 예, 그리고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크게 접종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 편인데 음. 파이자가 접종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왜? 아니 보관이라든가 믹스 해놓는 아, 거라든가 아주 귀찮은 작업 아, 알잖아요 뭔 얘기인지. 근데, 음, 모더나는 미리 프리믹스 돼서 나온 거를 주사를 따가지고 24시간 동안 상온에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파이자는 내가 일일이 믹스를 해야 되고 맞아요. 믹스할 때 뭐 맞춰야 되고 사실 믹스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그 일단 바늘로 주사 용수를 뽑아서 다시 거기에 넣고 뭐 하는 음, 과정에 뭐가 혼입이 되고 감염이 되고 뭐 오염이 더 되면 더 됐지. 그 음, 과정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제가 무균실에서 음, 미리 프리믹스를 해갖고 나오면은 맞아. 사실 현장에서 믹스한다는 게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를 무슨 뭐 항암제 조제하듯이 무균실에서 뭐 믹스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음, 그냥 약국에서 그냥 약국 그 책상 위에 그냥 알코올 솜으로 대충 쓱쓱 닦고 거기 위에서 이거를 이제 뽑았다 넣었다 다시 또 주사 6개 뽑고 그 과정에서 뭔가 오염되거나 혼입되거나 감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 근데 모더나는 한 바이알로 이제 12개를 뽑고 화이자는 한 바이알로 6개인가요? 7개인가요? 이렇게 7개. 뽑잖아요. 그리고 7개. 웃긴 게 그것도 원래는 5개를 표준으로 냈었는데 음, 음, 음. 5개보다 한국, 조금
조금 더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로우 데드 볼륨 시린지로 뽑으니까 7개까지 뽑히더라 그쵸, 이 얘긴데 어,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생리식염수 1.8ml를 뽑아가지고 음, 다시 이걸 저기 넣어서 믹스를 하잖아요. 근데 1.8ml를 정확하게 뽑는다는 보장이 있나? 음. 하다 보면 에어버블 조금만 들어가 있는데 내가 에어버블이 저기 주사 윗부분에 있어서 내가 못 보잖아? 음, 그럼 1.8이 아니라 1.7 몇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음, 해서 믹스를 해가지고 뽑잖아? 6개까지 음. 뽑고 7번째 뽑을 때 약간 모자라. 아, 환장한다니까, 이거. 그러면은, 그 여기선 그냥 쿨하게 됐어. 6개만 뽑아. 그러고 마는데, 음. 한국에서는 큰일 날 것 같아. 한국에서도 6개만 뽑는다고 큰일이 나진 않아요. 6개만 뽑아도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7개가 뽑힌다는 전제 하에 백신을 주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어. 6개가 뽑힌다는 전제하에 백신을 줘요. 근데 음. 그것도 원래는 5개였는데, 얘들 음. 파이자가 로데드 볼륨 시린지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음. 백신을 오더를 하면은 음. 얘들이 백신만 오는 게 아니라 로데드 볼륨 시린지랑 그다음에 음. 그거 처음에 생리식염수 뽑는 21게이지 음. 바늘이랑 음. 그다음에 그 쓰라고 세이프티 니들도 음. 그거에 맞춰서 한꺼번에 다 같이 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백신 따로 오고 시린지랑 식염수는 보건소에 가지러 가야 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같이 갖다 주면 안 돼요? 나 진짜 이거 미치겠어 아주. 왜 그 그러는지 아마 모르겠어. 갖다 주는 주체가 달라서 그럴 거예요. 아, 저거는 제약사 아. 직송이고 저거는 보건소 그건데 보건소가 그걸 날라다 줄 인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보건소가 뭐 쿠팡 로켓 배송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 아니, 한국같이 딜리버리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세상에 매주 그거를 와서 받아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일주일에 한 야, 번씩. 그 일본 얘기 못 들었어? 일본은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갖다 주면은 네. 약국에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의원으로 갖다 준대잖아, 사람이. 아. 아. 그 콜드 체인이 잘 유지가 되나요? 되겠어? 아. 홋카이도 같은 저희는 데서는 되겠지. 저희는 제약회사에서 아예 그 의원 하나당 바이알이 만약에 그 주에 쓰이는 게 1개잖아요. 그러면 바이알이 1개여도 의원 하나당 아이스박스 하나. 그게 이제 몇 중으로 커버가 돼 있고 바이알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커버된 안에 온도계가 다 하나씩 부착돼 있어서 제약회사가 사실은 바이알 몇 개 배송하는데 한 차에 아이스박스가 트럭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이제 엄청 큰 막 이만한 사이즈의 딱 꺼내면 화이자 바이알 하나 들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화이자 접종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 제일 연구가 많이 되고 제일 기준이 되는 백신은 화이자인데 음. 화이자가 보관하는 거, 배송하는 거, 콜드체인은 이제 냉장약을 음. 냉장이 되게 해서 끝까지 이제 유지하는 뭐 그런 관리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음. 이게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음. 얘기를 하냐면은 음. 아프가니스탄 제가 있을 때 음. 아프가니스탄에 마지막 사업을 한다고 저기 음. 한국군 기지에 있던 병원에서 독감 백신 한 1억 원어치를 주문했어. 어. 근데 그 독감 백신을 이제 날라가지고는 독감 백신을 보관할 냉동 창고가 없잖아. 어. 그래서 그거를 길바닥에 2주를 냅둔 거야. 아. 그런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왜 헐. 문제인지 이해 자체를 못해.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어.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냥 대충 놨겠지. 그게 더 무서운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화이자 같은 고급 백신을 갖다 예. 놓으면은 이제 보관도 안 돼, 배송도 안 돼, 접종할 때 또 뭐 믹스하고 뭐하고 개쌩 난리를 치는데 그것도 한국처럼 7개를 꼬박꼬박 뽑아주는 것도 아니야. 음. 그렇다고 백신만 주지 뭐 로우 데드볼륨 시린지나 뭐 이런 것까지 그쪽 나라에서 자기네들 역량으로 다 하겠어요? 그냥 음. 3mm짜리 시린지에다 25게이지 바늘 꽂아갖고 뽑겠지. 그거 아깝다고 세이프티 니들도 뽑은 다음에 다시 새 니들로 갈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겠지. 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풀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음.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 같은 백신이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여기 뭐 캐나다 내가 살지만 그런 데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도 아스트라라 그러면 도리도리 하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파이자를 달래. 음,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근데 지금 이 코비드 백신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이유도 전 세계적으로 무자란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된 글로벌 시대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백신을 글로벌하게 디스트리뷰션이 안 된다니까, 지금. 음. 야, 내 옛날에 또 아프가니스탄 얘기를 하는데, 오그먼틴 시럽이라고 항생제 시럽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내가 이렇게 믹스해갖고 주면은, 왜냐면 깨끗한 물이 집에 없으니까, 집에 가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냉장고가 뭐예요? 진짜 이런다고. 가정집에 냉장고가 그게 없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근데 그런데 사람들을 접종을 다 안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에도 오고 계속 인력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그 백신을 다 어떻게 맞추냐는 거지. 지금 많이들 생각하지 못하는 이슈가 뭐냐면 선진국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나라들의 접종률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끼리는 한국도 접종률이 꽤 높아져서 이제는 뭐 백신을 매년 맞게 된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됐고 한국도 이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못하는 게 이제 그런 백신을 뭐 아직 뭐 접종 시작조차 안 한 나라들도 우리 바로 윗나라도 있고요. 한국 바로 북쪽에 시작조차 안 한 나라도 있고 실제 그런 접종률이 10% 미만인 나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접종을 했다는데 뭐 S 무슨 백신을 맞았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 백신 접종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런 백신 맞은 사람들을 완료된 걸로 인정을 해줘야 실제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을걸요? 글로벌 기준으로 해서는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얘는 종식이 되지 않는데 파이자 백신처럼 이제 접종 시에 애로사항이 이렇게 심각한 백신을 메인으로 밀 수가 있느냐 나는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을까. 파이자랑 모더나 같이 보건이나 유통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백신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좀 노바백스 같은 백신이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인증되고 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제발 좀 이것도 독감처럼 프리필드 시리즈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언제 6개를 다 따고 앉았어. 아 미치겠어. 아니 이게 바이어를 미리 많이 따놓으면 안 되는데 6시간 만에 다 써야 되는데 근데 예약 없이 그냥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오면 근데 이게 바로 또 접종 레디가 안 돼요. 독감 그런 것처럼 30분을 녹이고 있어야 되는데 30분 녹이고 희석하고 따고 하면은 레디 되는데 한 40분이 걸리거든. 거기는 영하 70도에서 꺼내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저기 캐나다처럼 사람들이 30분이고 40분이고 기다려주는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런 나라니 30분 있다 하라 그러면 총 꺼내는 그런 나라 어떡할 거야. 뭐 백신은 30분 있다 맞아 그러면서 AK-47을 꺼내가지고 간호사나 의사한테 총겨누는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나 이거 좀 되게 심각하다.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야. 당신들은 한국에 사니까 모르는 거지. 지금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 한국 지금 접종률도 되게 높고 부스터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진짜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게 전 세계가 백신이 안 되면 이거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기 때문에. WHO 사무총장이 뭐 비록 중국 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일견 맞는 말인 게 니들 부스터 맞을 백신이 있으면 여기 접종률 20% 10%밖에 안 된 이런 나라들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맞는 맞아요. 말인 게 그 사람들이 돈 벌러 선진국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뭐 그냥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 추적도 안 되는 사람들 백신 맞았는데 그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면 어떡할 건데. 그 정식으로 비체류 비자 없는 사람한테 백신 인증서 어떻게 내줄 거며.
신분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큰 이슈죠, 이거는. 그래서 뭐 백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걱정이나 우려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한국에서 접종 이제 뭐 아직 다 완료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부스터를 맞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있고 논란도 있고 하지만 접종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접종 맞으시러 병원 가실 때 내가 오늘 맞아야 되는 백신이 뭔지 꼭 확인을 하고 맞으시면 좋겠고요. 20대는 지금 무조건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전부 화이자고, 본인이 모더나로 1차를 맞았다 하더라도 2차는 화이자로 맞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모더나 같은 경우 부스터로 맞을 때 저희가 용량이 반이에요. 원래 0.5인데 0.25로 부스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하만 그런 거 아닌가? 저희는 모더나 부스터는 전부 0.25로 진행해요. 나이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고령자는 정상으로 놓고 60세인가 65세 미만만 하프도즈로 맞으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인 게 미리 12개를 따놔야 되는데 접종을 편하게 하려면 요새 이제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반짜리를 미리 따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남겨놔야 나 돼. 진짜 막 부스터랑 접종이랑 막 섞여서 오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미친다니까. 막 미치겠어요, 진짜. 모더나 전체 접종, 부스터 접종, 파이자 접종 이렇게 막 섞여서 오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아까도 입장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저 하나에서 12개 뭐 따는데 바늘을 12번 꽂았다 뺐다 하면 그만큼 오염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바늘을 하나 꽂아놓고 그 바늘에 돌렸다 뺐다 세 바늘 끼워가지고 열 몇 개 미리 따놓고 바이오를 버리고 24시간 동안 쓰는데 지금 그 짓을 못하게 된 거 아니야. 반짜리를 어떻게 미리 준비해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주사 바늘 반짜리로 24개를 뽑아놓은 다음에 바늘 2개 동시에 꽂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이게 책상에서 용량 정하는 애들은 근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주사 놔야 되는 입장에서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고. 지금 사실 무척 피곤합니다. 부스터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현장 돌아가는 거는 보지도 않고 아니 자기야 엑셀에 숫자 하나만 고치면 돼. 나 미리 접종해야 되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 진짜 환장해야겠다니까 진짜. 네, 토론은 그만하고 아무튼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종류, 부작용, 어떤 이슈가 있는지 부스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장에서의 곤란한 점까지 쭉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요즘 또 얘기가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백신을 이제 너무 많이 맞고 독감 백신 시즌도 되고 하다 보니까 독감이랑 코로나19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한 문의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라던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그러면 코로나19 접종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도 사실 예전에는 어떤 질환의 백신이냐 이렇게만 물어봤지만 뭐 백신 회사가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백신에 대한 이해도나 또 혹은 궁금증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백신은 1번은 코로나19, 2번은 이제 독감, 그 다음에 3번이 대상포진, 그 다음에 4번이 폐렴구균 이렇게 4가지 백신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보시고 다 같이 맞아도 되는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백신들은 회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데 저희가 백신에 대한 강론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좀 개괄적인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코로나 백신이랑 다른 백신들을 같이 맞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연구가 충분치 않았을 때는 좀 조심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을 진행해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어서요. 특히 요즘 한참 접종 시즌인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맞을 때 같이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맞는 걸 권장합니다. 괜히 2번 맞으시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맞고 하루 그냥 앓고
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지금 나한테 안 맞으면 딴 데 가서 맞고 딴 데다 접종료를 낼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그냥 어차피 누군가는 벌 돈 내가 버는 게 낫습니다. 그 이게 아닌가? 독감 백신 다 무료예요, 캐나다? 네. 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65세 이상 하고 그 지자체별로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들 무료 접종 해주는 데들도 있지만 대부분 근데 일반 독감 백신 시민들은 얼마 안 하잖아. 한 2, 3만 원 하나? 저희는 4만 원 정도, 4만 좀 원 정도 나가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원하시면 코로나19 2차 접종 때나 부스터 접종 때 동시에 접종하셔도 괜찮고요. 동시에 접종하는 게 좀 걱정된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간격 끼고 접종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 상관없고. 보통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팔이 음, 저리고 뭐 음, 그런 게 부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기 한 팔에 2개 다 맞으실래요? 한쪽씩 맞으실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걱정되니까 한쪽씩 맞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음. 사람들은 그냥 한쪽 팔만 아프고 말죠. 그래서 이제 보통 놓을 어, 때 이제 이쪽에 놓고 간격 껴가지고 몇 인치인가? 뭐 어, 이쪽에 다시 또 2개 놓고 그럼 여기 이제 어, 이쪽에는 저기 마블 밴드 붙이고 이쪽에는 디즈니 밴드 붙여가지고 밴드 2개 붙여가지고 이제 네. 참 그리고 독감 아, 백신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들이 6개월이 돼서 독감 백신 이제 어, 맞았는데 어, 아시겠지만 인생 첫 접종하는 사람은 2번 맞으셔야 돼요. 하나 맞습니다. 맞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를 한 번 더 합니다. 맞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뒤로는 이제 1년에 한 번.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이 데리고 또 이제 또 보건소나 어디를 어, 왜냐하면은 5살보다 어려서 내가 못 놓기 때문에 아, 그렇지. 예, 아, 혹시나 이제 독감 백신 처음 맞는 애기들 있으시면은 두 두 번 번 맞으셔야 돼요. 맞는다는 거 알고 가시라. 네. 저희는 좀 차이가 있는데 동시 접종하면은 저희는 원칙은 다른 팔에 놓는 게 원칙입니다. 네. 아, 예. 그래서 한쪽 팔에 코비드를 맞으면 다른 쪽 팔에 독감을 맞고 만약에 3개를 맞는다 그날 그러면 1번, 2번 그리고 띄어서 3번 그렇게 3cm 정도 띄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2인치가 기본적으로 3cm 정도 되네. 여기 2인치 애들은 5cm, 5cm. 5cm야. 아니, 어, 여기에 1인치 띄우는 거면 2.3 몇 cm. 그래서 아니, 이놈들이 왜 3cm 정도. 인치를 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캐나다인데. 여튼 같이 맞아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접종 2가지가 대상포진이랑 폐렴구균인데요. 대상포진은 현재 한국에서는 살아있는 생백신인 조스타박스랑 국산 백신 스카이조스터 2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고 싱그릭스라는 이제 GSK에서 나온 사백신 이제 허가는 되어 있지만 GSK의 사정상 지금 내년 5월쯤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살아있는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 백신은 근육주사는 아니고 이제 피하주사로 놓게 되고요. 맞게 되면은 걔네가 이제 약독화 백신이라 그래서 약독화된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직접 맞는 거고 우리 몸이 실제 바이러스랑 싸우는 경험을 해주게 하는 백신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컨디션이 정말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맞으시는 경우는 대상포진이 실제 걸릴 수도 있는데 걸려도 대체로 증상이 경하게 지나가서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사백신인데 내년에 들어오겠지만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백신이기 때문에 한 번 접종이 아니라 이제 2번 접종이 진행될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면 조스타박스나 스카이조스터보다는 좀 더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조스타박스랑 싱그릭스가 이제 예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싱그릭스의 효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년에 이제 대상포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있는데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많이들 폐렴 예방접종이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 하시지만 정확한 명칭은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이고 폐렴구균은 폐렴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사실은 폐렴도 있지만 뭐 중이염, 보비동염, 뭐 혹은 뭐 뇌수막염 같은 좀 중증 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폐렴구균이 폐렴만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음, 폐렴이 폐렴구균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죠. 얘가 제일 독한 놈이라서 여러모로 제일 백신을 흔하고 맞아 놓는 게 좋다. 그런 거죠. 폐렴의 흔한 원인이기는 해서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걔도 폐렴이잖아요, 결국에. 코로나19 같은 중증 질환이 유행할 때에는 관련된 호흡기 질환 백신들은 좀 다 맞아 두시는 것이 어떤 질환에 걸렸을 때 복합 감염이라든지 중증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3가 접종과 23가 접종이 있는데 뭐 우리가 뭐 4가, 9가, 13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몇 가지의 서브타입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느냐로 이제 그 숫자가 붙여지는 거고 13가 폐렴 접종은 한국에서는 유료 백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돈 주고 맞아야 되는 접종이고 23가 백신 같은 경우 성인은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가이드로는 13가 백신과 23가 백신을 뭐 최소 1년 간격 차이를 두고 한 번씩 평생 한 번씩 맞으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어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그 폐렴구균 예방접종 23가 하는 곳에 가서 무료로 받으시면 되고 6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중에서 5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자비로 13가 백신을 먼저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스타박스 대상포진 접종도 그렇고 폐렴구균 예방 접종도 그렇고 젊은 분들한테서는 사실 권장되지는 않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권장 연령 50세 이상 그리고 사실 뭐 폐렴구균 같은 경우 권장 연령은 60세 이상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게 23가 백신 65세 이상만 주정부에서 보험을 해줘서 보통 이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물어보면은 65세 되고 오세요 뭐라고 말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프리베나 13가는 접종 안 해요, 그러면? 13가 폐렴. 지 돈으로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싸지는 않아요. 프리베나가 저희도 접종가가 아마 한 12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 13만 원. 그래서 싸지는 않지만 평생 한 번이니까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19 시대에 좀 많이들 관심을 갖고 맞으러 오시는데 부모님 접종을 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백신에 대한 얘기 오늘 쭉 해봤는데 코로나 백신과 이제 뭐 그 부작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같이 맞는 접종들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강약 중강약 이제 시즌 3 첫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거 하려고 뭐 저희가 녹음을 처음 한 게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녹음하고 다시 만나고 막 이러면서 오늘 것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여러 가지 시도와 뭐 연습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으로 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다양한 이슈들을 강약 중강약 시즌 1이나 2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자주 어떻게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또 응원해 주시면 또 좋은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예, 저기 혜진이는 테슬라를 사면 안 되고 유튜브 전원 플러그 꼭 챙겨 다니라고 제가 중간에 전원이 나가서 좀 관리 좀 나갔다고 해주세요. 녹화 시간이 한 뭐 10분 정도 지연된 것으로. 네, 아니 근데 다음번은 제가 테슬라를 살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난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지원금이 빵빵하다면 뭐 언젠간 살 수 있지 않을까. 설마 슈퍼챗 받아가지고 테슬라 살려고. 유튜브에서 좀 많이 벌어봅시다. 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꽤 오래 떠들었는데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왜 감사 안 해? 편집. 감사합니다.